저는 50이 넘어서야 알게 됐어요.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장 위태로운 순간은 가까워질 때가 아니라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할 때라는 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는 그해 여름 골프장에서 배웠습니다. 정우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결혼 초였어요. 남편 태석이 술 취해서 한 말이 기억나네요. 정우 그 자식 스윙은 나보다 나았어. 근데 멘탈이 약해서 투어 못 갔지.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15년이 지나 제가 직접 정우를 만났을 때 태석의 말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정우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 단단해서 부러질까봐 스스로 꺾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소개할게요. 김서윤 39이에요. 남편의 골프 접대 및 여자 끼고 라운딩하는 게 싫어 마음이 식은 지 오래됐어요. 사랑 없는 애매한 상태로 친구처럼 1년째 지내고 있었어요. 정이 식은 지도 10년쯤 됐나. 전 어린데 후회가 많이 되더군요. 저는 남편 따라 취미가 골프예요. 이상하죠? 남편 때문에 골프가 싫어졌으면서도 골프장만은 떠날 수가 없었어요. 거기가 제 유일한 도피처였으니까요. 5월의 어느 오후였어요. 연습장 끝자리에서 혼자 공을 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죠. 자세가 좋으신데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 고개를 들었을 때 본 남자는 키가 180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어깨가 넓고 팔뚝에 근육이 선명했죠. 50 중반이라기엔 너무 탄탄한 몸이었어요. 레슨 프로 오정우입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그날 저녁 태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오늘 우리 골프장 갔었어? 식은땀이 났죠? 응, 잠깐. 정우 봤냐? 걔가 거기서 일한대. 목소리가 묘하게 들떠 있었어요. 동기 중에 제일 친했던 놈인데 나중에 소개시켜 줄게. 좋은 애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우. 그 사람이 바로 태석의 친구였다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다음 주에 또 연습장에 갔어요. 정우가 회원 한 분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뒤에서 자세를 잡아주는 모습이 보였죠. 손이 크고 움직임이 정확했어요. 설명하는 목소리도 침착했고요. 이 각도에서 힘을 빼셔야 합니다. 억지로 돌리시면 안 돼요.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봤어요. 레슨이 끝나고 정우가 제 쪽으로 왔죠. 연습 많이 하시네요. 정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 네. 할 게 없어서요. 괜히 솔직하게 대답했죠. 태석이 아내분이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아세요? 어제 태석이한테 전화 왔어요. 부인 거기 다니는데 잘 좀 봐달라고. 정우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불편함 같은 거였죠. 레슨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친구 부인이니까 당연히 잘 봐드려야죠. 친구 부인 레슨?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아직 태석의 아내였고 정우는 태석의 친구였어요. 이 구도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그런데도 외롭기도 하고 마음 가는 대로 저는 다음 날 레슨을 신청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괜찮으세요? 문자를 보내고 한참을 핸드폰만 쳐다봤죠. 답장이 왔어요. 네, 괜찮습니다. 첫 레슨 날, 정우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어요. 먼저 스윙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몇 번 쳐보였죠. 좋은데요. 근데 임팩트 순간에 손목이 약간 꺾여요. 고쳐드릴게요. 정우가 제 뒤로 왔어요. 그리고 양손으로 제 팔을 잡았죠.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정우의 체온이 제 등 위로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어요. 이 각도를 유지하시면서 돌리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죠. 숨소리까지 느껴졌어요. 레슨은 40분 정도 진행됐어요. 하지만 저는 10분도 집중하지 못했죠. 정우가 가까이 올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결혼한 여자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남편의 친구고요. 그런데도 자꾸 정우의 손을 의식하게 됐어요. 클럽을 잡는 방법을 알려줄 때 정우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쳤죠. 이렇게 가볍게 잡으세요. 그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레슨이 끝나고 정우가 물을 건넸어요.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었어요. 정우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긴장했다는 걸요. 부끄러웠죠.
오랜만에 쳐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어요. 긴장한 이유는 레슨 때문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주에 또 오시죠? 정우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정우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손, 목소리, 따뜻한 체온, 전부 생생했죠.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저는 아직 여자였고 누군가에게 떨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정우였을까요? 수많은 남자 중에 왜 남편의 친구였을까? 태석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정우한테 레슨 받는다며? 잘하고 있어? 목소리가 가벼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니, 알 리가 없었어요. 아직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응, 잘 가르쳐줘. 그래, 정우 그 친구 성격 좋아. 믿고 배워.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태석은 저를 정우한테 맡기고 정우는 친구 부인이라며 선을 지키고 저는 그 사이에서 혼자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레슨 날이 왔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태석이랑 얼마나 친하세요? 정우가 잠시 멈칫했어요. 투어 준비할 때 같이 연습했어요. 15년 전쯤? 그럼 저희 결혼식도 왔었나요? 네, 갔었죠. 정우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때 부인이 정말 예쁘다고 태석이한테 말했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그게 칭찬인지 과거형인지 알 수가 없었죠. 레슨을 시작했어요. 오늘따라 정우가 자주 몸을 붙였어요. 허리를 이렇게 돌려야 해요. 정우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죠. 뜨거웠어요. 힘 빼세요. 너무 긴장하셨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그 생각만 맴돌았죠. 그런데 몸은 정직했어요. 정우가 가까이 올 때마다 온몸이 반응했어요. 서윤 씨, 정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이었죠. 네,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요? 태석이가 저녁같이 하자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현실로 돌아왔어요. 태석, 남편, 친구, 이 세 단어가 머릿속을 채웠죠. 아니요, 전 괜찮아요. 태석이 만나기 싫으세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요즘 사이가 안 좋아서요. 정우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그 눈빛이 뭔가 알고 있다는 듯 했어요. 저희 부부가 어떤 상태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정우가 먼저 자리를 떴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쳐다봤죠. 넓은 어깨, 고든 걸음걸이. 저 사람은 태석과 달랐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했고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 했어요. 그날 밤 태석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정우 만나기 싫냐? 요즘 왜 이래? 답장했어요. 나를 정우 씨한테 맡기는 게 말이 되는 거야? 화를 냈어요.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레슨 날이 다가올수록 불안했어요. 이러다 진짜 선을 넘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신경 써서 차려입고 골프장에 갔죠. 정우를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늘따라 더 잘생겨 보였어요. 오늘은 드라이버 연습할까요? 정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클럽을 잡았어요. 그리고 정우가 다가왔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정우가 가까이 붙어 자세를 잡아줄 때 그대로 멈췄죠. 몇 초였을까요? 아니, 몇십 초였을지도 몰라요. 정우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제 숨소리도 거칠어졌고요. 서윤 씨, 왜 안 피해요? 정우가 작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돌아봤죠. 정우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정우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요. 숙소에 비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아무 말 못했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우는 돌아서서 방 번호를 문자로 찍어주고 먼저 숙소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뭐지?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지? 숙소로 올라가니 정우 씨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정우 씨, 망설였지만 결국 저도 정우 씨를 밀어내지 못했어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선택을 받아들였죠. 집에 오는 길에 태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에 이혼 조정 있어. 나올 거지?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응.
짧게 대답했죠. 그때 확실하게 정리하자. 이제 지겹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났죠. 지겹다는 말. 그게 태석이 저한테 하는 마지막 말이 될 것 같았어요. 정우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주는 레슨 못 갈 것 같아요.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짧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문장에서 뭔가 느껴졌죠. 정우도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위험한 선 위에 서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요. 이혼 조정 날이 왔어요. 법원 복도에 앉아 있는데 태석이 왔죠. 여전히 잘생겼지만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오래 기다렸어? 태석이 물었죠. 아니,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조정실에 들어갔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재산 분할은 합의하신 것 같고 위자료 부분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태석이 말했어요. 위자료는 안 줄 생각이에요. 잘못은 서로 있으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잘못이 서로 있다고요? 그래, 당신도 나한테 잘한 거 없잖아. 내 친구랑 어울린 거 모를 줄 알아? 태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지쳤거든요. 알았어요. 위자료 없이 하죠. 조정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부인, 다시 생각해보세요. 괜찮아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서명했죠. 태석도 서명했어요. 끝이었어요. 15년의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됐어요. 법원을 나왔어요. 태석이 뒤따라왔죠. 서윤아, 돌아봤어요. 뭐? 미안해. 태석이 작게 말했어요. 처음 듣는 사과였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나도 잘못했어. 당신한테 관심 안 가졌던 거. 태석의 눈이 흔들렸어요. 근데 이미 늦었잖아.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맞아, 늦었어. 이제 끝이야. 걸어 나왔죠. 태석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차에 타서 한참을 울었어요. 끝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거였구나. 15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집에 와서 정우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했어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죠. 왜 정우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답장이 왔어요. 괜찮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술 한잔 하실래요? 심장이 뛰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저는 답장했죠. 네, 어디서요? 저녁 8시. 골프장 근처 작은 술집에서 정우를 만났어요. 정우는 청바지에 검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평소보다 편해 보였어요. 많이 힘드셨죠? 정우가 소주를 따르며 물었어요. 그냥 허무해요. 솔직하게 말했죠. 15년이 이렇게 끝나니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술을 마셨죠. 저도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어느새 소주병이 비었어요. 태석이 전화했어요. 정우가 말했어요. 뭐라던데요? 당신 이혼하고 많이 힘들어한다고 잘 좀 챙겨달라고. 웃음이 났어요. 지금 와서? 네, 지금 와서요. 정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오늘따라 뭔가 결심한 것 같았죠. 서윤 씨,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저한테 왜 자꾸 레슨 받으러 온 거예요? 숨이 멎었어요. 그냥요. 거짓말. 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도 알아요. 서윤 씨가 저한테 관심 있다는 거. 할 말이 없었어요. 정우는 계속 말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서윤 씨가 신경 쓰였어요. 근데 친구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근데 이제 이혼했잖아요. 정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뜨거웠어요. 이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대로 두었죠. 정우의 손이 크고 따뜻했어요. 근데 정우 씨, 태석이는요? 태석이는 이제 상관없어요. 이혼했잖아요. 그래도 친구잖아요. 정우가 잠시 망설였어요. 맞아요. 친구죠. 근데 제 마음은 어떡해요? 술집을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죠. 정우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취했잖아요. 정우의 차에 탔어요. 대리기사를 불렀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집 앞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려는데 정우가 손을 잡았어요. 서윤 씨,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정우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죠.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도 서윤 씨도. 정우가 손을 놓았어요. 천천히 가요. 급할 거 없잖아요. 차에서 내렸어요. 정우의 차가 떠나는 걸 봤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우는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했고 자유로웠고 정우가 좋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어요. 39살의 제 얼굴, 이혼한 여자, 친구 남편을 좋아하는 여자, 이게 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우한테서 연락이 없었죠.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자꾸 정우한테 갔어요. 레슨 받을 때 느꼈던 따뜻함, 술집에서 손잡았던 순간 전부 잊히지 않았죠. 결국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레슨 다시 받고 싶어요. 답장이 왔어요. 내일 오전 10시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이러다 진짜 빠지겠다 싶었어요. 다음 날 골프장에 갔어요.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죠. 오셨네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네.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레슨을 시작했죠. 오늘따라 정우가 더 자주 몸을 붙였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정우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온몸이 긴장했죠. 힘 빼세요. 정우가 속삭였어요. 귓가에 입김이 닿았죠. 못 빼겠는데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우가 웃었어요. 왜요? 정우 씨 때문에요. 정우의 손이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저를 돌려 세웠죠. 얼굴이 마주쳤어요. 서윤 씨, 저 진짜 참기 힘들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참지 마세요. 정우가 저를 이끌고 숙소로 향했어요. 키스가 시작됐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기고 싶었어요. 정우가 제 얼굴을 들어올렸어요. 점점 깊어졌어요. 정우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고 저는 정우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얼마나 키스했을까요? 숨이 차서 멈췄을 때 정우가 말했어요. 이거 큰일 났는데요. 이러다 진짜 못 멈추겠어요. 저는 웃었어요. 맞아요, 큰일 났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정우 씨가 말했어요. 제 집으로 올래요? 심장이 뛰었어요. 네. 저녁 7시 정우의 집 앞에 섰어요. 작은 빌라였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정우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요리해요? 네, 간단하게요. 주방에서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죠. 잠깐 요리를 멈추더니 저한테 다가와 키스했어요. 길고 조용한 키스였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잘하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까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정우가 만든 파스타는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정우가 웃었죠. 밥을 먹고 와인을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분위기가 익어갔어요. 정우가 소파로 자리를 옮겼고 저도 따라갔죠. 소파에 앉았어요. 정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윤 씨, 후회 안 해요? 뭘요? 저랑 이러는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해요. 정우 씨는요? 저도요. 정우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이번엔 더 강했죠. 키스가 시작됐어요. 오후보다 더 격렬했어요. 정우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고 저도 정우의 티셔츠를 붙잡았어요. 근육이 만져졌죠. 단단하고 뜨거웠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긴 시간 쌓였던 감정이 조용히 흘러나왔죠. 정우의 품에서 저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태석과는 몇 년 넘게 이런 적이 없었죠. 새벽에 눈을 떴어요. 정우가 옆에서 자고 있었죠. 자는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옷을 입었어요. 나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우가 눈을 떴어요. 가요? 네,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침 먹고 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현관까지 나왔어요. 정우가 저를 안았죠. 오늘 고마웠어요. 저도요.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정우와 저는 뭐가 되는 걸까? 차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핸드폰을 봤죠. 태석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잘 지내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잘 들어갔어요? 네, 방금 도착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문자를 주고받다가 전화가 왔어요. 정우였죠. 여보세요? 서윤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태석한테서 어제 전화 왔어요. 심장이 멎었어요. 뭐라던데요? 당신 이혼하고 많이 힘들어한다고 잘 좀 챙겨달라고. 정우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왜요? 친구 부인이었잖아요. 아니, 친구 전 부인. 할 말이 없었어요. 정우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정우 씨 후회해요?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근데 복잡해요. 저도 복잡해요. 전화를 끊었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만 쳐다봤어요. 이게 맞는 걸까? 우리 계속 이래도 되는 걸까? 며칠이 지났어요. 정우와 저는 계속 만났죠. 골프장에서 레슨 받고 저녁에 만나서 밥 먹고 정우의 집에 갔어요. 관계는 깊어졌어요. 하지만 불안도 커졌죠. 태석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어느 날 정우가 말했어요. 태석이 만나자고 해요. 언제요? 이번 주 금요일. 뭐 하러요? 그냥 술 한잔 하재요. 오랜만에. 저는 긴장했어요. 만날 거예요? 만나야죠. 친구니까. 정우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금요일이 왔어요. 정우는 태석을 만나러 갔죠.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핸드폰만 쳐다봤죠. 11시쯤 정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서윤 씨, 지금 갈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보고 싶어요. 정우의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을 때 정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술 냄새가 났어요. 많이 마셨네요. 네, 좀 마셨어요. 태석이 뭐라던데요? 당신 얘기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요? 이혼하고 많이 힘들어하냐고 물어봤어요. 정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잘 지내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네, 거짓말했어요. 정우가 웃었어요. 친구한테 거짓말하는 거 처음이에요. 저는 정우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요. 왜요? 쟤 때문에 힘들잖아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정우가 저를 안았죠. 그냥 복잡해요. 친구 전 부인이랑 이러는 게 그만할까요? 아니요. 정우의 대답이 빨랐어요. 그만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도 우리는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정우가 더 절실했고 저도 정우를 더 꽉 안았죠.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정우와 저는 여전히 만나고 있었죠. 하지만 태석의 그림자는 계속 따라다녔어요. 정우가 태석 얘기를 할 때마다 불편했고 저도 태석 생각이 날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어요. 어느 날 태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나 좀 만나자. 왜?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저는 주저했어요. 꼭 만나야 해? 응, 꼭. 태석의 목소리가 진지했죠. 알았어, 언제? 내일 저녁 괜찮아? 다음 날 저녁, 태석과 만났어요.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였죠. 태석이 먼저 와 있었어요. 왔어? 응,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태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서윤아, 나 다시 생각해봤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뭘? 우리 관계, 이혼. 갑자기 왜? 후회돼. 너무 쉽게 포기한 것 같아. 태석의 눈이 흔들렸어요. 다시 한번 해볼 수 없을까? 숨이 막혔어요. 지금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할 말이 없었어요. 몇 달 전이었으면 울었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태석아, 이미 늦었어. 왜? 이미 서로 너무 멀어졌잖아. 아니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 태석이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뺐죠. 안 돼. 왜 안 돼? 이미 끝났어. 우리. 태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혹시 다른 사람 있어? 심장이 멎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분위기가 달라졌어. 예전이랑. 태석이 저를 쳐다봤죠. 있지? 누구야? 대답할 수 없었어요. 태석이 웃었어요. 그래, 있구나. 누군데? 아무도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보면 알아. 태석이 테이블을 쳤어요.
누군지 말해봐. 태서가 진정해. 진정은 무슨. 이혼하고 바로 다른 남자 만났어?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부끄러웠죠. 나가자. 일어섰어요. 태석도 따라 나왔죠. 밖에 나와서 태석이 물었어요. 정우 아니야?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왜 정우가 나와? 요즘 정우 이상해. 나만 피해. 태석의 눈이 날카로웠어요. 설마 정우랑?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답이었죠. 태석이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와, 진짜? 내 친구랑? 태석아, 닥쳐. 태석이 소리쳤어요. 이혼하자마자 내 친구랑 어울렸어? 진짜 실망이다. 뺨을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태석아, 우린 이미 끝났잖아. 끝났으면 내 친구는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나 웃겼겠어. 친구 전 부인이랑 어울리고 할 말이 없었어요. 태석 말이 맞았으니까요.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태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긴. 정우한테도 말할 거야. 너랑 그만 만나라고. 태석아, 제발. 제발은 무슨. 내가 이혼해 준 게 이런 꼴 보려고 한 게 아니야. 태석이 말했어요. 하루만 같이 있자. 그날은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시간이었어요. 오랜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아침에 태석이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죠.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들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들키니까 너무 아팠어요. 정우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정우 씨, 태석이 알았어요. 정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어떡해요? 제가 말 안 했는데 눈치챘어요. 지금 어디예요? 카페 앞이요. 기다려요. 지금 갈게요. 10분 후 정우가 왔어요. 차에서 내리더니 저를 안았죠. 괜찮아요? 아니요. 정우의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죠.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고 있었어요. 태석이한테 전화 올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알아요. 뭐라고 할 거예요? 사실대로 말할 거예요. 서윤 씨 좋아한다고. 정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 후회 안 해요. 눈물이 또 났어요. 저도요. 정우의 집으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죠. 태석한테서 전화가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과연 9시쯤 전화가 왔어요. 정우가 받았죠. 태석아. 스피커폰으로 틀었어요. 야, 진짜야? 서윤이랑?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친구 부인이었잖아. 이미 이혼했잖아. 이혼했으면 손 떼도 돼. 내 전 부인인데. 태석이 소리쳤어요. 언제부터였어? 정우가 대답했어요. 한 달 전부터. 한 달? 이혼하자마자? 태석아, 내가 먼저 좋아했어. 서윤 씨 잘못 아니야. 좋아했으면 참았어야지. 친구 사이잖아. 태석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우리 15년 친구야, 15년. 정우도 목이 메었어요. 알아. 그래서 더 괴로웠어. 근데 못 참겠더라. 그래서 날 배신했어? 배신 아니야. 너희 이미 끝났잖아. 끝났어도 내 전 부인이야. 태석이 소리쳤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 우리 끝이야. 전화가 끊겼어요. 정우가 핸드폰을 내려놨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친구 잃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쟤 때문에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안고만 있었죠. 정우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뛰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선을 넘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우는 태석한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석은 우리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정우는 힘들어했어요. 15년 친구를 잃은 게 쉽지 않았죠. 후회해요? 제가 물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윤 씨랑 있는 건 후회 안 해요. 근데 태석이를 이렇게 잃은 건 아쉬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석과의 결혼은 후회했지만 이렇게 끝난 건 아쉬웠죠. 정우와 저는 계속 만났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태석의 그림자가 더 짙어졌거든요. 정우가 웃을 때마다 억지 같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서로를 좋아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정우가 말했어요. 서윤 씨, 우리 잠깐 거리 둘까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지금 이 상태로는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우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태석이 생각이 자꾸 나요. 죄책감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우가 힘들어한다는 걸요. 얼마나 떨어져 있을 건데요? 모르겠어요. 제 마음 정리될 때까지. 그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눈물이 났어요. 정우 씨, 저 때문에 미안해요. 아니에요. 서윤 씨 잘못 아니에요. 정우가 저를 안았어요. 저도 서윤 씨 좋아해요. 진심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정우와 헤어졌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울었어요. 한 달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정우도 잃고 태석도 잃었죠. 저는 혼자 남았어요. 39살 이혼한 여자, 아무도 없는 여자.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거실이 너무 넓어 보였죠. 핸드폰을 봤어요. 정우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서윤 씨 고마웠어요. 행복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거웠어요. 이게 끝인가 싶었죠. 며칠이 지났어요. 정우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죠. 서로 약속한 거니까요. 하지만 매일 정우 생각이 났어요. 레슨 받을 때 느꼈던 따뜻함, 키스했을 때의 떨림, 안겼을 때의 안정감. 전부 그리웠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골프장에 나갔어요. 정우를 피하려고 다른 요일에 갔죠. 하지만 우연히 마주쳤어요. 정우가 회원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죠. 정우가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정우도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레슨을 끝내고 정우가 지나갔죠. 안녕하세요. 짧게 인사했어요. 네. 저도 대답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서로 할 말이 없었죠. 집에 와서 울었어요. 정우를 잃은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한 달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그리울까요? 태석과 15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그립진 않았는데 말이에요. 2달이 지났어요.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골프도 치고 친구도 만나고 책도 읽었죠. 하지만 정우 생각은 여전했어요. 깨면 슬펐어요. 어느 날 태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너도 좋은 사람 만나.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질투는 아니었어요. 그냥 허무했죠. 15년이 이렇게 쉽게 지워지는구나 싶었어요. 정우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죠. 어디서요? 예전에 갔던 술집이요. 알겠어요. 7시예요. 저녁 7시. 술집에서 정우를 만났어요. 2달 만이었죠. 정우는 여전히 잘생겼어요. 하지만 얼굴이 야위었어요. 안 좋아 보여요. 제가 말했어요. 서윤 씨도요. 정우가 웃었죠. 술을 마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우가 먼저 말했어요. 태석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결혼식 오라고. 갈 거예요? 모르겠어요. 가야 할 것 같긴 한데. 정우의 표정이 복잡했죠. 저도 초대받았어요. 갈 거예요? 아니요. 갈 수 없어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정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윤 씨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저도요. 왜 헤어져 있어야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태석이한테 미안해서. 지금은요? 지금도 미안해요. 근데 서윤 씨가 더 그리워요. 정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네, 진심이에요. 태석이는요? 태석이는 이제 행복해 보여요. 저희도 행복해질 자격 있지 않을까요? 정우의 눈이 간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우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그럼 다시 시작해요. 네, 다시 시작해요. 술집을 나왔어요. 정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하늘을 봤죠.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정우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정우의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정우가 저를 안았어요. 오늘은 안 보낼 거예요. 네, 저도 안 갈 거예요. 우리는 다시 서로를 선택했어요. 정우는 더 부드러웠고 저는 더 솔직했어요. 서로를 확인하듯 안았죠.
이제는 죄책감보다 사랑이 컸어요. 새벽에 눈을 떴어요. 정우가 저를 안고 자고 있었죠. 저는 정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사랑해요. 작게 속삭였죠. 태석도 이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았죠. 정우와 저는 계속 만났어요. 이제는 숨기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데이트했고 정우의 동료들도 알았죠. 처음엔 눈치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친구 전 부인이랑 사귀냐고 수군대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졌어요. 정우가 프러포즈했어요. 반년 만의 일이었죠. 골프장 연습장에서였어요. 서윤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반지를 꺼내 들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네, 할게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어요. 가족들만 모였죠. 태석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통의 축하 화환이 있었어요. 행복해라. 정우가 그 화환을 보고 울었어요. 정우와 저는 행복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았죠. 가끔 태석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했고 정우의 동료들 중 몇몇은 아직도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정우와 함께니까요. 어느 날 골프장에서 태석을 마주쳤어요. 태석 옆엔 여자가 있었어요. 오랜만이야. 태석이 먼저 말했어요. 그러게. 잘 지내? 응. 너희는? 우리도 잘 지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태석의 부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행복하세요. 태석이 정우를 쳐다봤어요. 정우야, 서윤이 잘 챙겨. 알아. 정우가 대답했죠. 정우가 저를 안았죠. 서윤 씨, 후회 안 해요? 안 해요. 정우 씨는요? 저도요. 정우가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저는 50이 넘어서야 알았어요. 사랑은 나이도 과거도 죄책감도 이긴다는 걸요. 정우와 저는 잘못된 방식으로 만났지만 결국 서로에게 맞는 사람이었어요. 정우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어요. 행복했어요. 이 행복을 지키고 싶었죠. 정우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배에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와 있었죠. 사랑해요, 서윤 씨. 저도 사랑해요, 정우 씨.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